쓸 카드가 세금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주택 실거주자인데 문제가 되는 사람인 거냐? 내가 어떤 투기꾼도 아닌데. 지난해 10월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때 뭐 지인들 만나면 네. 대출, 부동산 이런 이야기밖에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인 1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또 시끌시끌합니다. 새해 부동산 세금 정책 이 관련 내용을 부동산 전문가인 제네시스 박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금 방금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제 한 가구만 갖고 있는 집도 증세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논란으로 번졌는데 무슨 발언이었고 이게 왜 나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15 대책 나온 이후로도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1월 중으로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이 나오면 좀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 그래서 좀 이게 잘 되면 이제 실질적인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양도세에 비해서 부유세가 좀 과표 구간이 조금 약간 이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여기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여론이 좀 이렇게 시끌벅적하죠. 이게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좀 높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했던 이 말이 네. 뭐 여당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실현이 된다면 결국은 비싼 집들, 똘똘한 한 채에 이제 부과가 되는 건데 그럼 뭐 이거 뭐 집을 다 놓고 떠나라는 얘기인가? 인지 아니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를 좀 늘리려는 건가?인지 정부의 의도가 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뭐 정부의 의도를 뭐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대 네. 증세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세수 확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재정 지출 확대도 좀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보다는 보유세 부분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증세에 있어서.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급단적으로 올리진 않을 것 같다. 구독 서비스 하고 계시죠? 넷플릭스 같은 네, 거. 네. 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한 달? 얼마지? 기억이 잘 안 나죠? 2만 원 정말 하나? 그냥 자동이체가 되니까. 맞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네. 물론 이제 마용성, 한강벨트, 강남 계신 분들은 작년에 낸 재산세 종부세 기억하실 수 있는데 한 절반 이상은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7월 달 다시 재산세가 나온다고 해서 1.5배, 2배가 된다고 해서 아이고 못하겠다. 내가 팔고 이제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15 대책을 통해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 대부분이 지금 3종 규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잘 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1주택인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간다? 물론 일부 있을 수 있겠는데 많이는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즉 조세 저항을 좀 최소화하면서 세수 확보도 좀 하고 근데 올해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사실 정책 기조가 발표가 안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단어가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될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쓸 카드가 세금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6.27 대출 규제 나왔죠. 네. 그리고 97 공급 대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규제였어요. 그리고 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전체를 대부분을 규제적으로 묶은 거예요. 곧 나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때문에 잘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세금 카드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경제성장 전략을 보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전략, 이건 이제 국가 전체에 대한 성장 전략이기 때문에 부동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짧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에서 세제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 세금을 계속해서 좀 건드리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집값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도 네네. 사는 사람도 너무 어려워지면 집이 매물이 안 나오게 되면
정부의 목표인 집값을 잡는 것과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을 때 네. 과연 현재 집값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솔직히 조금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패턴들을 보면 모양만 살짝 다르다 뿐이지 문재인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공급 부족인 상태에서 수요 억제책으로 가고 특히 이제 세금 건드리는 건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세제 합리화 정책 아마 늦어도 7월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좀 보고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